초전도체 테마주들의 대부분은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전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 세 개 종목이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적잖은 분들께서 저한테 지금 연락을 주고 계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신 많은 회원님들은 저한테 혼났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종목군은요, 세 개뿐만 아니고 다른 초중대초도 마찬가지고, 사실 하락이 예고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 해드렸냐면, 이 톡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맞다, 아니다라 갖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쉽게 예단을 하느냐.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 기사들 몇 개를 보고 나서 그 기자님들도 잘 몰라요. 몇 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베팅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2억 베팅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저는 좀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향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걸 투자하면 그때부터 도박입니다. 주식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가 주시장에는 흔히 말하는 잡주도 있고 우량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고 뭐 진짜 삼성전자 같은 아주 큰 기업들도 있고 아주 작은 기업도 있고 사고 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상장 폐지에 임박한 기업들도 있고 너무 많은 장르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건설업도 있을 거고 조선업도 있을 거고 바이오 시밀러 기업도 있을 거고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카지노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카지노에 갔다 가정을 봅시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겠죠. 카지노에 그래요. 홀덤도 있을 거고 포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카지노를 안 가봐갖고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모든 게임들 뭐 수십 가지 게임이 있을 건데 이 모든 게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룰을 알고 있고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홀덤을 알고 있고 홀덤을 좋아한다면 홀덤만 하실 거고 내가 만약에 세븐 포커를 알고 있고 세븐 포커를 좋아한다면 세븐 포커만 하실 거고 아니면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는 섰다를 좋아한다 섰다만 하실 거고 훌라를 좋아한다 훌라만 하실 거고 내가 아는 게임에 대해서만 베팅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푼돈은 모르는 게임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돈, 100만 원, 1000만 원, 나한테 있어서 정말 이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자금들에 대한 베팅을 모르는 게임에 투자하실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 투자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도박인 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근데 나는 초전도체를 잘 몰라. 모르는데 불구하고 짤짤이로 재미나게 매매한 게 아니고 큰 돈으로 매매하셨다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도박을 하고 있는 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고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올라갈 때 특별한 명분 하나였죠. 초중도체. 이게 사실이면 대박이야. 이거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면 대박이야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죄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죄다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들려오죠. 초전도체가 아닐 수도 있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내용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어요. 네, 댓글로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저 혼자 단방향으로 정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주식 카톡방처럼 대화하느라, 잡담하느라, 정보 못 보고 이런 카톡방 아닙니다. 아무튼 모르면 안 하는 상태. 몰라도 베팅하면 그때부터 도박. 이야기하고 있죠. 주식이 급락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급락하기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8월 17일 날 제가 톡 보낸 건데요. 뭐 그게 언제냐면 이때인데요. 네, 이 저 급등하고 있을 때도 급등하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졌잖아요. 이거 대박인가? 신기술이 나온 건가?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빠집니다. 이거 다 빠집니다. 이 올라갔던 거 다 빠지면 당연하죠. 왜냐면 기업의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가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었는데 어느 사건, 어느 호재, 갑작스러운 호재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올라간 이유가 그게 사실이 아니래. 나빠지죠. 우리는 정치 테마주들에서 이런 흐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강의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랩. 자, 안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 주주가 안철수죠. 그렇죠? 근데 이 안철수가 늘 대선 때마다 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검증된 대선 테마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최근에도 안철수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친구의 원래 펀더멘탈은 요쯤에 있나 봐요. 요쯤에 있나 봐요. 그래서 대선 출마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하지만 결국에 어디까지 빠지죠? 네, 여기까지 빠집니다. 떡밥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지만 네, 여기까지 빠집니다. 역시나 떡밥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지만 여기까지 빠집니다.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왜? 이 기업의 본래 가치, 적정 주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빠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시 우리 파워로시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정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갔다가 빠질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야? 네, 다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단 하나. 우리가 항상 주식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이유는 알아야 돼요. 무슨 뉴스로 올라갔나 이걸 알라는 소리가 아니고 올라갈 때 그 힘의 근원, 힘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가치주가 올라가요. 가치주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가치가 같이 커졌기 때문이죠. 테마주가 올라가요. 테마주는 왜 올라갑니까?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선생님, 가치가 올라갈 거랑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가치주도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의 근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선 출마 기대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대선 후보 누구누구랑 인맥이 있다고 하더라. 모두 동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보겠지. 그냥 이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공통적으로 뉴스가 힘이에요. 뉴스가 많이 나오고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빵빵빵 거리면은 팍팍 거리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주, 일반적인 주식들은 이익이 근원이에요. 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걸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도 하고 매수 레포트를 내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맞죠? 하지만 테마주는요 뉴스가 그 근원이에요. 뉴스가 빵빵빵빵빵 나와주면은 빵빵빵빵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초반에만 하더라도 와 초대박 괜찮은 기술 등장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막 급등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아닐 수 있어. 어디 연구에서 아닐 수 있어. 근데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주인들도 잇따라 기회다 하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해도가 엄청나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주주니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죠. 물론 소액주주들한테 욕은 먹을지언정 솔직히 대주주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 파는데 한 5%만 팔아도 수십억, 수백억 차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사면 돼요.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밑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나이스한 타이밍인 겁니다. 어? 완전 꿀이다. 이거 완전 개꿀이다. 지금 팔아야 된다. 팔고 다시 사면은 경영권의 어떤 위협받는 수준도 아닌 선에서 매도해버리면은 수십억, 수백억 차익 생겨버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사면 되죠. 우리 회사 그거 수혜 안 볼 건데 다시 떨어지겠네? 알고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호전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부정적 시그널 다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되는데 믿음이 깨졌잖아요. 이 기대감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안 되는데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약간 부정적 시그널은 다 나온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셔야죠.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요, 그냥 팔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팔아, 내일이라도 팔아,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못하겠어? 그럼 반이라도 팔아. 왜? 이 친구가 올라갈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대감이,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네, 갑자기, 워렌 버핏이, 초중도체 나는 사실인 것 같아. 관련 기업에 난 투자하겠어. 발표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럼 시장은. 갑자기 손정희가 초중도체 관련주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이재용, 나는 초중도체 관련 기업들 인수하겠다.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사실이구나. 삼성이 움직일 정도야? 야, 이거 대박이구나.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걸 또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뽀록인 건데, 그런 뽀록을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틀 연속 급락이니까, 폭락이니까, 중간에 기술적 반등 같은 거 한번 하게 되면 그냥 냅다 파시는 게 맞아요. 다시 2만 원대 올까요? 이런 거 기대할 만한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호전도체 관련주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식을 이제 좀 하다 보면은,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등장을 해요. 항상 등장했습니다. 옛날 뭐 이제 보물선 사건부터 해서 무균대지도 있었죠.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런 기업들 한 번씩 계속 등장을 합니다. 네, 한 번씩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늘 말로는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원위치가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또 적잖은 기업들이 이 원위치 되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왜? 이 주식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의 이 시세라는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를 우리가 차트로 표현해낸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를 차트로 표현해낸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 이 쏠림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왜 우리 길 가다가 손님 바글바글한 식당 보면은 괜히 맛집인가 싶기도 하고 백화점을 갔는데 뭔가 손님이 많은 매장이 있어요. 세일 많이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서 주가의 시세, 주가의 분위기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 멋진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쌩쌩쌩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매도세가 1달러 됐다고 해서 바로 서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심리에 치우쳐서 이 시작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닥 치고 또 올라오는 거죠. 일단은 지금 부정적 시그널도 다 나왔기 때문에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저는 그냥 팔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격을 못 재요. 네, 잴 거 없이 일단 팔라고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저희 원칙을 이번에 초전도체 때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께 카톡방에서 공언을 했던 것처럼 나 몰라서 안 한다니까요. 네, 주식시장은 무수히 많은 장르가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지노에 수많은 게임들, 세븐 포카, 홀덤, 수많은 게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네, 수많은 게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수많은 장르가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장르에서 내가 항상 승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거 안 합니다. 나의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접근을 하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무료 톡방에서 사실 인기를 많이 얻으려면 많은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이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초전도체에 대한 투자 아닌 투자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잘 모르는데 투자를 했어 라고 하신다면 사실 반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네, 오래 살아남기 어렵고 진짜 괜찮은 주식들을 정석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놀러 오시고요. 광고 없고요. 지금 보시면 광고 없잖아요. 뉴스 공유해드리고 저의 시황 공유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기사 나오면 바로 관련주 공유해드리고 네, 그렇죠? 대화 안 합니다. 저 혼자 대화합니다. 저 혼자 여러분들께 단방향으로 정보 전달만 하고 있고요. 진짜 괜찮은 기업들, 괜찮은 레포트들,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나 제대로 주식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클릭해서 놀러 오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초중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